네, 안녕하세요. 품주시아 옥수입니다. 자, AT 프로세스 교육 7번째. 자, D5. D5 단계에 우리가 이제 개선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D5 단계, D4 단계에서 근본 원인을 찾은 후에 우리가 이제 개선을 실행해야겠죠. 실행하기 앞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줘야 돼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는지, 개선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 계획을 작성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리포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이 D5 관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D5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대책 실행하기 앞서 계획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중요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교정 조치 식별을 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D4 단계에서 근본 원인을 확인했다면 그 근본 원인에 대한 그 개선대한 개선 사항들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할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정 작업을 검증하고 문서화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수정이라는 얘기는 개선이에요. 사실 지금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선이라 표현하기는 좀 이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개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검증이 돼서 유효성이 없다면 이게 개선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나쁘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100% 확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개선은 두 얼굴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유효성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이 부분은 좀 약간 이상적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AD 리포트를 하는 이유가 그 이상적인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 하나의 그 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항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시정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논의하고, 고객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개선은 변경이란 의미와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계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기는 좀 이르다고 말씀드렸고 수정, 변경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데 기존의 문제점도 우리 근본 원인을 통해서 알게 된 문제점들을 궁극적으로는 개선은 목적이 있지만 결국엔 변경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제거를 하거나 그래서 개선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거를 더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를 하거나 제거가 안 될 경우에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더 개선을 위해서 바꾸겠죠. 바꾼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우리가 포엠 관점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경점이 있다는 거는 분명 우리가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 이 또한 고객과의 합의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뭐 아주 작은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다면 뭐 크게 거기까지 합의는 필요 없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AD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문제라면 그 근본 원인에 따른 개선 사항도 좀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개선 대책 우리가 수립할 때 자주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류 사항들이 있습니다. 리포트를 작성할 때요. 개선 계획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방법이 이제 누락이 되는 거죠. 누락되면 안 돼요. 유효성 방법, 검증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개선 대책 검증이 안 되고요. 개선 계획들에 대한 일정이 미반영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선이라 하면 이게 언제부터 스타트해서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는지 그 담당까지 지정해서 일정을 수립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개선 대책을 수립할 때 임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하고 영구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제 나뉘어서 이제 개선 대책을 작성하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행될 개선 조치의 실효성, 모니터링 계획이 누락이 됐다는 거죠. 지금의 단계는 실제로 실행한 게 아니에요. 자, 5D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선에 대해서 실행할 것을 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도 같이 추가가 돼야겠죠. 자, AD 리포트 관점에서는 스텝 5 단계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뭘 작성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 왼쪽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근본 원인, 자, 근본 원인을 쭉 나열하고 D4 단계, 자, 우리가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발견된 각각의 원인들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근본 원인들을 일단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본 원인들을 쭉 나열하는 거죠. 원인은 이렇고, 자, 앞으로의 개선 계획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근본, 왼쪽에 이제 근본 원인을 썼다면 각각의 그 항목에 맞는 원인을, 그 근본 원인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요. 자, 그런 계획을 세운 개선 대책들이 진짜 유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효성을 확인할지에 대한 검증 방법을 여기다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한 예로 뭐 트라이얼런,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라인에다가 생산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테스트 라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고요.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앞서 이제 검증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거친 결과를 또 이렇게 작성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검증 결과는 예를 들어서 소랑나트 테스트한 트라이런을 해왔다면 그에 대한 결과, 실제로 뭐 불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는지, 뭐 불량률은 다운이 됐는지 그 관련된 그 결과들을 여기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담당 중요하죠. 담당이 지정이 돼야지 실제로 일정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실행이 제대로 되고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어, 여기다 이제 첨부까지 넣어가지고 작성하면 완료가 됩니다. 자, D5는 간단하죠.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D3의 봉쇄 조치, 그리고 D4 단계에서 이제 두 편을 구분해가지고 잠재적인 인자 그리고 5Y를 통해서 근본 원인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배웠고, D5 단계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개선 계획을 개선을 이제 실행하기 앞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쉽게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힘든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자, 그래도 항목 단계별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상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